신호가 파란불로 바뀌면 사방에서 수천 명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은 신기한 듯이 모두 카메라를 켜고 걷기 바쁘죠. 여러분도 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바로 시부야의 스크램블 교차로입니다. 사실 이곳에는 서브컬처, 한일 월드컵과 같은 재밌는 이야기들이 숨어 있는데요. 오늘은 이 시부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시부야는 명실상부한 도쿄의 중심이죠. 매년 수백 개의 팝업이 열리는 곳이기도 하고 유행을 선도하는 곳이기도 하죠. 신주쿠, 이케부쿠로 등의 다른 번화가보다 트렌디하고 색깔이 뚜렷한 젊음의 거리라고 할까요? 시부야가 교통의 중심이 된 것은 아주 오래된 이야기예요. 시부야의 야는 골짜기를 뜻하는데요. 실제로 시부야역은 골짜기 바닥에 위치하고 있죠. 시부야역에 가보면 지하철 긴자선이 지하가 아니라 건물 3층 정도의 높이에 있거든요. 그게 바로 시부야가 골짜기라서 그런 건데요. 아오야마 방면에서 지하로 달려오던 것이 시부야 골짜기에서 지대가 갑자기 낮아지자 철도가 밖으로 나오게 되고 지상 3층 부근에 역이 만들어진 것이죠. 근처에 도겐자카, 미야마스자카처럼 언덕을 나타내는 사카가 많은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사방의 언덕에서 내려오는 길이 시부야역 앞에서 만나죠. 이런 지형 때문에 시부야는 원래 사람들이 모이기 좋은 지리적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처럼 젊은이들의 거리가 된 것은 생각보다 늦은 1970년대부터였는데요. 그 전까지는 단연 신주쿠가 젊은이들의 중심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이 신주쿠에서 시부야로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그때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1960년대 후반 신주쿠역 서쪽 출구 지하광장에서는 청년들과 포크 뮤지션 중심으로 콘서트와 집회가 열리곤 했었어요. 바로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는 모임이었죠. 다시 말해 신주쿠라는 곳은 대중적인 정치 공간의 역할을 겸하고 있었던 셈인데요. 그런데 경찰들이 이 집회 해산을 위해 기동대를 대거 투입하면서 충돌이 일어났고 60명 이상이 체포되는 사건이 일어났죠. 이걸 포크 게릴라 사건이라고 합니다. 당시 일본 젊은이들은 고도 경제 성장의 혜택을 누리면서 정치적, 국제적 상황보다는 소비와 문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런 정치적 사건이 일어나는 신주쿠보다는 시부야라는 동네가 인기를 끌게 되죠. 때마침 1973년 백화점 파르코가 오픈을 하고 78년 도쿄핸즈, 79년에는 이치마루큐 빌딩이 차례차례 오픈하는데요. 이 상업시설들은 시부야를 단순히 교통요지가 아닌 놀고, 사고, 먹고 자신을 표현하는 공간으로 바꿔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소비 방식과 감각은 자연스럽게 서브컬처의 중심축을 시부야로 이동시키게 되죠. 시부야의 서브컬처를 상징하는 것으로는 1990년대의 갸루 문화가 있는데요. 갸루는 당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가수 아무로나미의 스타일에서 큰 영향을 받아 형성된 패션 문화였습니다. 갈색으로 염색한 머리, 짙게 태닝한 피부, 강한 눈 화장에 미니스커트와 루즈 삭스, 그리고 두꺼운 굽의 신발까지 기존의 단정함을 미덕으로 삼던 일본 사회에서 갸루 패션은 그 자체로 강렬한 자기 표현의 등장이었죠. 당시 갸루를 주요 타깃으로 한 쇼핑몰이었던 이치마루큐 빌딩은 매출이 2배 이상 증가했었다고 합니다. 시부야가 지금처럼 광장이 된 것은 바로 2002년 한일 월드컵부터인데요. 사실 한국도 이때부터 길거리 응원과 광장 문화가 발전했다고 평가하잖아요. 당시 일본에서도 비슷한 분위기가 있었어요. 월드컵에서 일본 대표팀이 러시아를 꺾고 첫 승을 거두자 TV로 경기를 보던 사람들이 시부야 스크램블로 모여들기 시작했죠. 신호가 바뀌면 사방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서로 하이파이브를 하며 교차로를 건넜다고 하는데요. 모르는 사람과 얼싸안고 좋아했던 광화문 광장의 응원 문화가
시부야 스크럼블 교차로에서도 있었던 셈이죠. 이때부터예요. 젊음과 트렌드, 광장문화, 자유로운 분위기가 합쳐지면서 월드컵, 할로윈, 연말 카운트다운 등 즐길 만한 시기가 되면 수많은 인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2011년 이후 급성장한 할로윈 파티는 코로나 이전 피크 시즌에 하루 최대 100만 명이 방문했다는 보도도 있었죠. 물론 지금은 질서 유지와 사고를 막기 위해 꽤 강하게 규제를 하고 있지만요. 어쨌든 그래서인지 지금도 시부야에 가면 자유분방한 복장의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젊은이들의 문화가 시부야에서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시부야는 지금 100년에 한 번 있는 재개발이라고 불리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데요. 2012년 시부야 히카리에를 시작으로 2018년 시부야 스트림, 2019년에는 높이 230m의 시부야 스크램블 스퀘어가 차례로 오픈했죠. 최상층의 전망대 시부야 스카이는 이미 관광객의 필수 코스이고요. 재개발은 2034년까지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시부야의 성격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점이에요. 재개발이 진행될수록 시부야는 점점 기업과 오피스 중심의 도시로 탈바꿈하고 있고, 그만큼 과거 젊은이들이 즐기던 개성 강한 공간들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흥미로운 건 재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도쿄 그룹도 이런 변화를 의식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2019년에 문을 연 도쿄 플라자 시부야는 40대 이상을 핵심 고객으로 설정했다고 합니다. 재개발 때문인지 개인적으로 시부야는 항상 공사하고 있는 이미지가 있는데요. 그런 시부야를 보면서 기대가 되면서도 단지 고급스럽지만 무난한 거리가 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저는 조선생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